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자분들이 연애를 할 때 그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남자가 한번 좋아하게 되면 그 여자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의 메리트와 가치를 느끼는 그런 여자의 성격은 대체 어떤 성격인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왜 남자들이 그렇게 되는지까지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적절한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여자, 갈등 상황에서 이성적인 여자, 알면서도 자기 절제를 하는 여자, 남자의 불안감을 다룰 줄 아는 여자, 그리고 신중한 여자. 자, 저는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제가 이 성격들을 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먼저 이 성격이라는 게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할 건데, 물론 여러분, 이 성격이 좋으면 좋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이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연애를 하나의 시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면요, 나라는 사람의 요소, 외모든 성격이든 뭐 사회적인 지위든 이 뭐가 됐던 간에 이 나라는 사람의 요소는 나만의 독특한 메리트, 타인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스스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연애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상대방의 가치가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이 건강한 연애의 형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즉,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나도 그만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이 성격이라는 측면은 간과할 수가 없는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의 이 경험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성격이라는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더 요점을 두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오늘 제가 얘기한 5가지 이 성격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절한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여자. 자, 연애를 하면 초기에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냐면, 저 사람이 아는 세상과 내가 아는 세상을 공유하게 됩니다. 뭐 작게는 음식 같은 것들부터 문화, 사상 등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터무니없이 작고 이 협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남자는 모종의 자만을 하곤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 비해서 경험이 모자라네, 내가 더 어른스럽고 이 친구가 내 뜻대로 통제될 것 같아. 왜? 이 친구는 나에 비해서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꽤 잘 아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만한 경험이 뒷받침이 되고 이런다면, 남자는 알게 모르게 이 나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요새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지금 조금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좀 약간 자신감이 있어요. 그때 주식 얘기를 할 때 나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네가 알려주면 좋겠어, 이러는 것보다 야, 이 주식 괜찮지 않아? 저 주식 괜찮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상대방은 속으로는 이 여자가 혹시 나보다 더 잘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일종의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티를 내기보다는 보통 약간 귀여운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모른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나도 너만큼은 더 아는 척,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게 보편적인데, 이 과정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더 메리트를 느끼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배울 게 있고 뭔가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다. 예를 들면 이걸 좀 더 확실한 얘기로서 세금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봐요. 이 세금 신고도 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는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감면받을 수 있는 그 루트들도 알고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타인이라도 좀 더 존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메리트를 느끼게 되죠. 그게 연인끼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이성적인 여자. 자, 대부분 남자들이 진절머리를 내는 여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보통 구애를 하고 여자가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소한 목소리에서 여자가 힘이 있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도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옳고 그름보다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보듬을 하고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즉 잘못됐고 안 됐고는 이 다음 문제고 지금 당장은 내 감정을 맞추라니까, 이런 성향의 여자와의 관계를 남자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실 부정적인 감정은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 감정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상대방의 입장은 어떠했고 그 입장에서 어떤 것은 이해가 가고 어떤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토론을 하듯이 조율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여자라면 그 여자에게는 메리트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인 게요, 자기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그 부분은 미안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사과를 건네고 추후에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감정이 상하니까 너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접근을 하면 남자 입장에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단순히 네 감정 때문에 내가 맞춰야 된다고? 이건 뭔가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메리트입니다. 자, 세 번째, 자기절제를 하는 여자. 자, 보통 연상의 남자와 연하의 여자, 여러분 흔히들 볼 수 있는 연인의 형태죠. 근데 이 커플들의 문제가 뭐냐면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어른이 어린애를 대할 때 어린애의 입장도 내가 더 큰 입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용을 해주는 것이지, 동등한 입장에서의 존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왜 생기느냐? 나이가 어려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이 여자가 뭘 몰라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은 이 연상의 남자는 크고 작은 상황에서 네가 뭘 아니? 내 말이 당연하게 맞지 않겠니? 이런 식의 일련의 사고가 진행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자는 위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다른 면, 순수하고 순진하고 세상을 잘 아는 여자들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순백미가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책임감만 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계를 오래 지속해 나가면 나갈수록 존중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이런 여자분들 있잖아요, 남자친구 앞에서 애기가 되는 그런 여자분들,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애교도 부리고 그런 모습이 남자친구에게 연애에서의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뭔가 알면서도 절제하는 듯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뭔지를 몰라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문제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술자리에서 연락이 안 됐어요. 이건 뭐가 됐건 연인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이죠. 그럼 이때 보통 남자들은 내가 일하는 중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가 문제냐? 넌 참 사회를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사회를 모르는 건가? 이게 당연한 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은요, 유사한 상황에서 다시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너의 입장은 이해를 한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연락이 이렇게 오랫동안 되지 않으면 나는 걱정을 하게 되지 않느냐. 내가 세상도 사회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싸울 이유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얘기하진 않겠다.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 밥은 먹었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알고 있지만 문제를 더 키우고 싶지 않아서 주의만 주고 넘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남자가 간접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남자의 불안감을 조성할 줄 아는 여자. 자, 무조건 관계에서 안정감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실은요, 모종의 불안감이 상대방이 나에게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물론 큰 부분에서 안정감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략 80%의 안정감, 20%의 불안감, 혹은 90%의 안정감, 10%의 불안감, 이게 저는 가장 황금적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연인이 나를 생각하기에 나는 절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거야, 얘는 나밖에 없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거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상대방이 나를 인지하기에 이 사람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만날 가치와 환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해야 돼, 이런 인지를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이걸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마저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슬쩍 흘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뭔가 내가 다른 남자의 연락을 받아주고 있다던가, 이 남자가 뭔가 아슬아슬 선을 넘는데도 큰 재주가 없다던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이미 제가 앞서 말한 황금적인 안정감과 불안감의 비율에서 벗어난 행동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내 환경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지인관계가 넓고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연애 전에 이미 썸을 타는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인지를 시키고, 실제로 연애를 할 때 내가 뭔가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남자들이 연락이 온다던가, 그리고 단순히 이성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정말 교우관계로서 연락이 오는 이성들을 보면서 이런 모종의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성격이 이미 그렇게 사람들을 두루 만나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런 환경이 지금 아니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라이프 스타일이 협소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고 새로운 사람과 친화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기시면 됩니다. 남자친구한테 한정되고 정말 몇몇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 신중한 성격의 여자. 자, 이거 연애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연애라고 해서 이 다 같은 연애가 아닙니다. 어떤 연애는 정말 가벼운 연애, 시작부터가 심심하니까 한번 만나는 보지, 아니면 헤어지지 이렇게 시작하는 연애가 있고, 또 어떤 연애는 뭔가 결혼까지도 전제하고 만나는 그런 연애도 있잖아요. 물론 결혼을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중하게 여기는 연애가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먼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신중히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는 이 신중함으로 인해서 더 오랜 시간 나한테 공을 들이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을 바탕으로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연애 중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마찬가지로 말을 조심하게 될 것이고, 함부로 실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툼 중에는 관계를 함부로 헤어지자고 한다던가 이런 가벼운 모습에 비해서 우리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며 이 관계를 지키고자 지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중히 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남자 또한 관계의 의미를 깊이 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기반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깊어도 행동이 가볍다던가, 예를 들어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쉽게 헤어지자고 한다던가, 물론 속상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상대방도 사람인지라 그냥 내 마음의 깊이보다는 내 헤어지자는 투정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 관계를 맺고 끊음에 있어서 신중하고, 한번 맺은 관계라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의 신중함을 보면서 상대방 또한 이 연애에 대한 의미의 깊이를 깊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남자가 한번 좋아하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자의 성격 5가지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이 사회적인 가치, 외모도 중요한 가치지만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물며 결혼을 전제하면 할수록 이 성격이라는 가치는 외모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애의 요소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 그건 정말 복권 당첨처럼 행운이 따르는 것이죠. 내가 모자란 건 적극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스펙트럼을 넓히면 넓힐수록 여러분의 연애는 쉽고 윤택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